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벤처, 스타트업 그리고 비상장 기업 이슈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와우원의 김영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대표님 먼저 한 주간의 이제 스타트업 벤처 이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는요, 그 벤처 주요 단체의 이취임식의 한 주였습니다. 예, 네. 주요 벤처 단체인 벤처기업협회, 여성벤처협회, 그리고 벤처캐피탈협회의 수장들이 다 바뀌고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24일 성상엽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스 대표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성 대표님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유연한 사고와 신속한 실행력으로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벤처기업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기업 친화적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는데요. 근로제도 개선이라든가 규제 개선 그리고 글로벌 촉진 등을 통해 완결형 벤처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성상엽 회장은 1972년생으로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 후에 2004년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스를 창업해 대표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벤처기업 협회 부회장으로 지내면서 2020년부터는 수석 부회장으로 지내면서 차기 회장으로서의 그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여성벤처협회 윤미옥 회장님의 그 취임 소식입니다. 예. 윤미옥 회장은요, 지난 22일 취임식에서 여성 벤처 플랫폼 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판로 개척과 자금 지원 그리고 기술 지원을 통해 여성 벤처 기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취임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글로벌 여성 벤처 기업 인증 대체 불가 토큰 NFT 발행을 통해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 약속도 했습니다. 윤미옥 대표님은 그 GI ENS라고 하는 항공 사진, 위성 영상 등을 이용한 지구 관측 및 응용 시스템 구축 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예. 예. 그 가장 힘든 과정을 치르면서 협회장이 되신 쪽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였습니다. 네. 예, 이곳은 벤처캐피탈협회는 지난 이사회 직전까지 복수 후보자로 거론됐던 라이벌 후보자가 지난 14일 그러니까 이사회 직전에 불출마를 선언한 뒤 단독으로 선거에 출마해서 회장 자리에 올랐는데요. DSC 인베스트먼트의 윤건수 회장님이 인준되었습니다. 윤건수 회장님은 1962년생으로 경북대 전자공학과 학사 석사를 하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수료했습니다. 이분의 또 이력은 독특한데요. LG 종합기술원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기술투자에서 처음 근무를 하면서 벤처 투자업계에 입문하고요. LB 인베스트먼트를 거쳐서 2012년부터 DSC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를 역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그 윤 회장님은 기관명을 한국벤처투자협회로 바꾸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협회가 모험투자 전체를 대변하는 기관이 되겠다는 구상으로 보이는데요. 모험투자와 관련된 증권, 은행, 보험사, 대형 엑셀레이터 등 신규 회원사를 유치해서 그 외연을 넓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또한 벤처 투자 재원 확대를 마련하고 회수 시장 활성화에도 나서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네. 예, 요즘 벤처 투자 업계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어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런 신임 회장님들의 한 목소리로 대내외 복합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업계에선 그동안 벤처 업계가 묵혀뒀던 여러 과제들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관련된 내용들은 복수 의결권이라든가 지역 벤처 활성화 그리고 여성 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되는지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자, 벤처업계가 이렇게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면서 활기가 느껴지는데 네.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네. 네. 저희 그 벤처업계의 수건이었던 복수 의결권 제도가 국회 문턱을 결국은 넘지 못했습니다. 예, 예. 예, 지난 23일 벤처기업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넘어갔는데요. 아직까지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계류가 되었습니다.
그 복수 의결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업주에게 한 주당 10개 이하의 복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일반 이제 주식은 한 주당 한 개의 의결권을 갖는 거에 달리해서 여러 개의 의결권을 준다는 것은 창업자가 그 투자 등으로 인해서 그 지분 비율이 자꾸 감소를 하더라도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를 함으로써 경영권 방어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로 제출됐지만 자꾸 재벌의 세습 구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에 막혀서 이번에도 또 결국 그 법안 통과가 무산이 됐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요, 물론 이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나 조정문 의원 쪽에서는 그 한 주 한 표의 규정이 그 상법, 그 원칙의, 그 상법의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위배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네.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만, 미국이라든가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주주 평등주의에 입각해서 한 주의 의결권을 하나로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의결권을 달리하는 종류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벤처 기업인들이 그 경영권을 위협받지 않고 대규모 투자 유치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유니콘 기업들도 많이 탄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또 복수 의결권 제도가 그 재벌의 편법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기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복수 의결권 주식이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인수합병 등의 공시 대상으로 기업 집단에서 편입되면 즉시 보통주로 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법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법안 장치들을 좀 촘촘하게 해서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건데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좀 돼야지 우리 기업인들이 그러니까 소진된 지분, 투자에 의해서 소진된 지분에 의해서도 경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좀 한번 촉진을 좀 하기 위해서 한번 의견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안타깝게도 이제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바뀐 이 새로운 얼굴들 협회 수장들께서 꼭 이 벤처업계 수건 사업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벤처 기업을 만나볼 시간이죠.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기업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네. 이 시간 우리 뉴스프라임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IPTV나 케이블 TV를 활용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서 다시 보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공중파 뭐 케이블 TV, IPTV를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고요. 네. 이제 그러니까 넷플릭스, 왓챠 이런 것들을 OTT, 오버 더 탑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은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또 이 그 분야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그 보시는 것 중에 쇼츠라고 숏폼이라고 하죠. 숏폼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 글로벌 강소기업을 지향하는 숏폼 미디어 기업입니다. 네. TIU 스튜디오스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뭐 바야흐로 미디어 커머스 컨텐츠 시대라고 하죠. 특히나 2020년대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숏폼 콘텐츠는 뭐 여전히 핫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국내 숏폼 시장을 선점을 하면서 그 보폭을 넓히고 있는 주인공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TIU 스튜디오의 김영석 대표이사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TIU 스튜디오스는요, 스토리와 메시지와 재미가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희 TIU 스튜디오는 1인 크리에이터 콘텐츠, 그 안에 패션, 뷰티, 언박싱, 상황극 등 다양한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안에 드라마 콘텐츠, 숏폼 드라마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런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예,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관리,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네, 예, 예. 직접 제작하고 관리하고 유통까지 예, 맞습니다. 네, 예, 한꺼번에 다 이제 해결을 해주는 예, 네, 그런 그렇습니다. 쇼폼 콘텐츠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근데 이제 흔히들 쇼폼 하면은 예. 우리 MZ 세대들, 예. 특히나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어린이들이 예. 이제 상당히 열광하는 예, 그런 예.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현재 이 쇼폼 시장의 상황은 어떤지도 예, 예. 이제 궁금한데요. 예, 설명을 예. 해주시죠. 예, 요즘 MZ 세대들은요 긴 영상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예, 예. 요즘 짧은 영상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쇼폼이라고 하면 보통 러닝 타임을 1분에서 한 5분 사이의 컨텐츠를 쇼폼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짧은 쇼폼 콘텐츠는요 2020년도 틱톡이라는 플랫폼에서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인스타그램의 릴스, 그다음에 네. 유튜브의 쇼츠 같은 플랫폼들에서 이 쇼폼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저도 뭐 많이 봤죠.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도 많이 보고, 예, 예. 네, 이제 틱톡도 많이 봤는데 예, 예. 현재 지금 쇼폼 플랫폼의 이제 시장 상황은 어때요? 예, 쇼폼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일단은 틱톡 플랫폼이 전 세계 이슈를 받고 있고요. 네. 전 세계에서 매출 한 42조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42조요? 예, 맞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더 매출 구조가 높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생각보다 틱톡이 오, 굉장히 의외네요. 매출 구조를 많이 가지고 가고 있는 추세고요. 네. 지금 근데 올해 상반기를 이렇게 봤을 때는 틱톡에서 이제 유튜브 쇼츠로 조금 네. 이 쇼폼 콘텐츠들이 좀 이동하는 좀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네. 그리고 나머지들은 어떤가요? 나머지 회사들은 아무래도 쇼폼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이제 이 세 회사가 좀 가장 유력하고요. 예. 나머지 회사들은 이제 후발주자로 조금씩 이제 생겨나기 또 시작했습니다. 예. 예, 예. 국내 유저는 혹시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국내 유저는 지금 한 650만 정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우리 틱톡 플랫폼이 가장 많은 유저를 지금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정말 그야말로 쇼폼 시대군요. 예, 예, 저만 맞습니다. 해도 이제 긴 영상을 보는데 예, 옛날 예. 사람인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정말 그야말로 정말 트렌드에 이제 가장 민감하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는데 이쪽 일을 하시게 된 그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요. 네. 저는 좀 특이한 좀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원래 좀 어렸을 때 배우로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비주얼에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배우로 활동하면서 네. 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광고 대행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네. 광고 대행사에서 문화 콘텐츠 쪽 그다음에 이벤트 뭐 이런 파트에서 일을 하면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2009년도에 드라마 제작사를 제가 설립을 해서 드라마를 제작을 했습니다. 예. 그때는 근데 이제 긴 영상을 그렇죠. 제작하신 거고요. 네. 방송 공중파 드라마를 제작을 했었고요. 네. 그때는 아무래도 제가 제작사를 운영할 때는 방송 3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쵸. 제작 환경이나 이런 자체가 좀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그 이후에 또 제가 이제 미국계 투자 회사에 또 스카웃을 받아서 미국계 투자 회사에서 문화 콘텐츠 파트 또 파트너로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 미디어 시장의 많은 회사들을 접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투자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는 많은 아이템들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새롭게 또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네. 2020년도에 이 쇼폼 시장이라는 시장 자체를 좀 발견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틱톡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 틱톡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2020년도에 저희 지금 TIU 스튜디오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예. 이 쇼폼 쪽의 콘텐츠도 제작을 하시고 그 한때 이제 MCN 사업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네, 예, 예. 1인 크리에이터들 예. 이제 동영상 유튜브 만드는 그쪽 사업도 이제 상당히 인기를 끌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그쪽도 맞습니다. 같이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은 MCN 컨텐츠로 시작을 했고요. MCN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1인 크리에이터들을 데리고 네. 다양한 채널들을 저희가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예. 뭐 아까 말씀드린 패션 채널, 그다음에 뷰티 채널, 네. 언박싱 채널, 뭐 음원 채널, 댄스 채널 여러 가지 채널들을 분야도 다양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크리에이터를 저희가 영입을 해서요. 네. 그들과 같이 MCN 컨텐츠도 제작하고 있고 그중에 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널이 또 드라마 채널이라는 채널을 가지고 있어서 네. 저희가 쇼폼 컨텐츠를 또 드라마로 제작을 해서 저희 한국에서 최초로 쇼폼 드라마를 제작을 해서 지금 방영을
했습니다. 아, 예, 예. 쇼폼으로 드라마까지 제작을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예. 화면에 이제 예. 나오고 있어요, 영상들이. 예,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작을 하시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작을 하실 텐데 좀 대표적인 것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가 2021년도에 러브이터라는 쇼폼 드라마를 한국에서 최초로 네. 틱톡 플랫폼하고 같이 독점으로 1분짜리 드라마를 저희가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러브 이터요. 예. 지금 혹시 나오고 있는 저 맞습니다. 영상인가요? 맞습니다. 네. 저게 러브이터 시즌 1이고요. 네. 저희는 이걸 이제 시즌제 컨텐츠로 지금 계속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브이터를 시즌 1을 시작으로 저희가 알바의 신이라는 또 쇼폼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그거는 한 600만, 700만 지금 지금 나오고 이게 있는 게 알바이신. 알바의 신입니다. 저 알바의 신은 봤어요. 보셨어요? 예. 그러셨구나. 제가 볼 정도면 엄청 뜬 그렇죠. 거예요. 네. 예, 유튜브에서 그래도 600만 조회수를 달성을 해서요. 네. 지금 이 알바의 신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구독자 수도 많이 있고 팬덤들이 좀 활성화가 돼서 네. 지금 이 드라마를 좀 확장판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받아서요. OTT로 지금 확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하는 게 있으시다면서요? 예,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올해서부터 이제 공중파 드라마나 OTT 쪽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또 연기꾼이라는 연기꾼. 예, 저희가 네. 일본의 오리지널 8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연기꾼이라는 드라마를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드라마도 이제 짧은 쇼폼 형식의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OTT용. OTT용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는 쇼폼에 집중을 했다고 하면요. 네. 저희 올해는 이제 좀 확장을 해서 OTT나 공중파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쇼폼은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예. 플러스로 이제 예, OTT 맞습니다. 시장까지. 예, 예. 그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 드라마 제작 일도 하셨다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예, 예. 이 드라마 제작사 운영과 예. MCN 운영의 차이, 이제 쇼폼의 예, 예. 차이 어떤 것들이 좀 다르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드라마 제작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는 아무래도 원천 IP, 그 다음에 많은 작가님들, 글을 쓸 수 있는 작가님들을 보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원천 IP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제작사들이 해외에 있는 파트너들과 그다음에 웹툰 회사들 이런 회사들과 제휴를 하고 있고요. MCN 콘텐츠라고 하면 아무래도 크리에이터들 중심이다 보니까는 좀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그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게 MCN 콘텐츠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이런 쇼폼 콘텐츠 같은 경우는 예, 우리 예. 크리에이터들에게 광고나 협찬 같은 지금 나오는 이제 상품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저런 것들을 협찬을 하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수익 창출의 기회까지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기업들도 이 쇼폼의 광고 효과에 대해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제 TV 지상파 광고 이것만 보는 예.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요즘 MZ 세대들은요. TV를 보는 시대에서 이제 모바일을 보는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TV보다는 모바일을 훨씬 많이 시청을 하기 때문에 모바일 쪽에 아무래도 광고주들이 많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실제로 저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제 저희 아이들 세대는 예, 예. 하루 종일 저걸 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상품에 대한 그 정보를 얻기도 그렇죠. 하고 예, 예. 실제로 이제 그게 구매로도 이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지금 운영하고 계신 스튜디오도 그런 쪽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크리에이터 아까 말씀드린 크리에이터 채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방송 협찬이나 많은 의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같이 콜라보를 하자는 의뢰들이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커머스와 연동을 하기 위해서 또 커머스 관련된 또 비즈니스도 같이 좀 기획을 해서 예.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수익은 좀 많이 느셨어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김현미 대표님. 네. 현재 이런 콘텐츠 시장의 이제 과제랄까요? 이제 과제와 더불어서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할까요? 네. 이런 이제 컨텐츠 시장이 발달한 데는 사실 그 동영상 플랫폼에 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가 올라탔지 않습니까? 네. 15초라고는 짧은 동영상을 그 중심으로 하는 틱톡의 성장세에 의해서 사실 쇼폼은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요. 이 쇼폼의 성장세를 보면 현재까지 그 미국의 틱톡 사용자들이 머무는 시간들이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을 넘어서 가지고 유튜브까지 됐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네. 글로벌 마케팅 리서치 회사 이마케터가 틱톡에 대한 전망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그 틱톡에서는 이미 이제 사실 그 중국에서 이제 발언이 된, 그러니까 이 대표이사가 중국
중국계 미국인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미국에서 금지될 것이라고 하는 위기설이 좀 있어서 잠시 주춤했었는데 작년서부터 다시 그 증가세가 굉장히 그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어서요. 예. 작년까지 18.3% 증가한 7,870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그 올해는 8,970만 명 정도로 그러니까 스냅챗이 현재는 8,95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가뿐히 넘어설 것이다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케터와 인사이더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 미국 내 틱톡 사용자들을 그 리서치를 했던 자료를 보면요. 이게 작년 4월 기준이긴 합니다만 그 자료에서 보시면 12에서 17세가 17.7% 그리고 18에서 24세가 23.9% 그리고 25에서 34세 정도가 다음 장편.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가장 네. 큽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더라도 벌써 여기가 과반수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매우 젊은 층이 이 그 틱톡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플랫폼의 앞으로의 가능성은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SNS의 핵심 수입 사업이 사실 이 광고 매출이지 않습니까? 틱톡의 지난해에 그 광고 매출이 38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조 9천억 원이 넘고요. 올해는 116억 4천만 달러 그리고 2024년에는 235억 8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앞으로 그래서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고 네. 이 매출은 결국은 지금 현재 페이스북을 넘어설 것이라고 하는 계산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의 성장 속도 자체가 완전히 가파르군요. 그렇죠. 예. 예. 이의 질서 아무튼 유튜브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유튜브엔 쇼츠를 만들고 있고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 쇼폼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 유치전이 굉장히 또 치열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쇼츠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1억 달러. 그러니까 대충 1,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지금 조성을 해서 좋은 크리에이터들을 유치하기 위해 그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 그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하고 있는 콘텐츠가 뭔지 아시죠? 잘 모르겠는데 저만 해도 그렇죠. 옛날 사람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렇지 않고 아마 아이가 지금 없으셔서 그럴 건데요. 네. 우리 아기상어 영문 아, 맞아요. 버전. 네, 맞아요. 얼마 전까지 100억 뷰를 넘었지 네, 맞아요. 않습니까?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사실 OTT 플랫폼은 우리가 못 만들었지만, 동영상 플랫폼 자체는 못 만들었지만 여기에 우리가 올려서 제작할 수 있는 제작물들을 제공을 해서 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네.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반증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이를 위해서는 사실 지원 금액이 좀 더 많이 필요한데요. 네. 사실 그렇게 흡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업계에 지금 계시는 우리 김영석 대표님이 그걸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좀 지원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문화 콘텐츠 산하의 콘텐츠 진흥원에서 올해 이제 제작 지원 프로그램을 작년보다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이 금액을 좀 높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한국에서 이 OTT 시장이나 이 드라마 제작 시장이 확대되다 보니까는 제작 편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쵸. 경쟁이 엄청 치열하고요. 구조상 아무래도 메이저 제작사들이 그 지원금을 타가기 좀 유리한 구조로 있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이 스타트업 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이 좀 그 지원을 받기는 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서 좀 더 금액도 좀 놀려주고 다양한 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나마 뭐 당연히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나마 예. 조금 정부 지원이 늘었다고 해서 다행인데 예전에 사실 이제 대표님 사업 시작하실 때는 예. 그만큼 정부 지원도 이제 어렵고 그렇죠, 까다롭고 그렇죠, 맞습니다. 뭐 그 외 여러 가지로 힘드셨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예. 가장 기억에 남는 힘든 시절, 부분은 어떤 아무래도 거였을까요? 그때 제가 드라마 제작을 했을 때는요. 아무래도 드라마 제작할 때는 이제 시드머니라고 하죠. 네. 맨 처음에 기획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방송국이 3사밖에 없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해서 돈을 들여서 제작 작품을 만들어도 방송 3사에서 편성을 안 해주면 그 돈을 다 날리는 구조를 가지고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편성을 받기 위해서 정말
어마무지한 짓까지 할 정도로 네. 예, 굉장히 편성받기가 힘들었던 시절인데 지금은 이제 매체도 많이 늘어나고 새로운 OTT라는 또 유미디어도 네.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는 플랫폼이 아무래도 엄청 많이 예, 늘었죠. 그때보다는 많이 제작하는 환경은 많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중간에 뭐 자금으로 힘든 부분은 또 없으셨나요? 자금 스타트업 기업들은 아무래도 다 자금적으로 좀 힘듭니다. 네. 그리고 이 컨텐츠 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테크나 기술 네.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 투자 받는 부분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컨텐츠 제작 회사들이 투자를 받기에는 좀 더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그런 제작 지원이나 그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많이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이렇게 저는 사실 이제 크리에이티브 사업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 맞습니다. 끊임없이 예. 정말 재밌는 콘텐츠를 생산해내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이랄까요, 트렌드를 바로바로 이제 쫓아가야 되는, 예, 예. 오히려 이제 선점해야 되는 예.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업계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이게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돼서요. 네.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부분은 오히려 즐길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쪽 업계 하는 사람들이 어렵지만은 네. 상황이나 이런 것들 어렵지만은 열정으로 열정으로 예예 그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열정과 의지가 느껴지면서 즐거움까지 같이 더해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예. 계속 이제 미소를 짓고 계신 예.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 앞으로 예. 이런 쇼폼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비전이 있다면 예,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쇼폼에 집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저희가 올해서부터는 이제 그 OTT나 그다음에 공중파 드라마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쇼폼을 저희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쇼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에 빨리 좀 나와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팬덤들과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런 쇼폼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콘텐츠 업계는 원천 IP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 IP를 누가 소유하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쇼폼을 제작하면은 IP를 제작사가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쇼폼을 제작해서 이 쇼폼 콘텐츠를 가지고 OTT나 다른 방송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전 세계에 좀 좋은 콘텐츠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제작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좀 장기적인 목표, 구체적인 숫자의 계획? 아, 그런 것도 예, 있을까요? 올해는 저희가 한 200~300억 정도 매출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한 3~4년 안에는 저희도 이제 IPO까지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까지 OTT로 이제 진출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까지 노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우리 예, 예. 그 K 컨텐츠가 지금 너무 각광을 받고 있고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K 컨텐츠가 과연 경제적으로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씩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1980년대, 90년대 홍콩 영화가 전 세계를 휩쓸었지만 그 몇 년 안 간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쇠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K 컨텐츠 그러면 얼마나 갈 것이냐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굉장히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한과 흥의 민족이기도 하고 네. 거기에는 또 우리 땔감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 K 컨텐츠의 땔감들을 보면 웹툰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좋은 IP들을 계속 생성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이 드라마라든가 여러 가지 그 게임이라든가 이렇게 원소스 멀티 유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만 잘 조성해 주면 우리 K 컨텐츠 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되고 그것에 대한 경제적 부분들을 잘 인프라를 좀 구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우리 TIU 스튜디오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수익 모델까지 잘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장을 해서 글로벌에 정말 강소 기업이 되시기를 좀 바래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예. K 컨텐츠의 이제 저력, 앞으로 이제 예.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예.
올해 OTT가 한국 시장이 아무래도 OTT 시장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점점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저희 TIU도 일조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좋은 컨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예. 다시 이제 준비하고 계신 예. 앞으로의 컨텐츠 예. 소개 한 번만 다시 아,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올해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기꾼이라는 일본 원작 IP를 바탕으로 OTT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알바의 신이라는 저희 쇼폼 드라마를 네. OTT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언제쯤 저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둘 다 네. 아마 시청자들 찾아갈 예정으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쇼폼 콘텐츠 주식회사 TIU 스튜디오 저희가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와우원의 김영미 대표, 쇼폼 콘텐츠 TIU 스튜디오의 김영석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